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저희 동네 김씨 어르신께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셨는데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평소 드시던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날 것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음식들이 바로 간암의 지름길이거든요. 지금부터 15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죠.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지도 않고 별다른 증상도 없이 조용히 병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간암 환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특히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날 것으로 드시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간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 혹시 여러분도 드시고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간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소화가 잘 안 되네 정도로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가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그러셨어요. 평소 민물고기회를 즐겨 드시던 분인데 처음엔 그냥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니 6개월 후에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민물고기회를 수십 년간 드신 게 원인이었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단지 익혀서 드셨다면, 조금만 더 주의하셨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민물고기회 간디스토마의 무서운 정체. 민물고기회, 특히 잉어, 붕어, 숭어, 피라미 같은 생선을 날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안에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기생충은 우리가 먹는 순간 장을 통해 간과 담관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20년에서 30년 동안 간 속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간세포를 파괴하면서 결국 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디스토마 감염자의 간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15배나 높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럼 민물고기는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70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기생충은 완전히 죽거든요. 매운탕으로 끓여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두 번째, 소간, 돼지간 같은 동물 내장 숨어있는 위험들.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는 말 때문에 소간이나 돼지간을 날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선지국이나 간해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내장은 동물의 해독기관이에요. 각종 독소와 세균, 기생충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문제인데 이것은 간뿐만 아니라 뇌와 눈에도 침투해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도 전달되어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한 내장에는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도 많이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지만 5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염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장을 드시려면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해요. 간을 볶을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시고 선지도 팔팔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드세요. 세 번째, 굴과 조개류 바다의 필터가 품은 위험. 겨울철 별미인 생굴 정말 맛있죠. 하지만 굴과 조개는 바닷물을 빨아들이며 그 안에 영양분을 걸러내어 자라는 동물들이에요. 문제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도 함께 걸러내어 몸속에 축적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무서워요. 이 균에 감염되면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몇 시간 내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생굴이나 조개를 날로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O형 간염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A형 간염은 젊은 사람들은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서 다시 걸리지 않지만 50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하고요. 굴이나 조개를 드시려면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굴전을 부쳐 드시거나 조개찜으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 덜 씻은 채소와 과일 보이지 않는 적들.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는 말이지만 제대로 씻지 않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주름이 많아서 흙이나 세균이 숨어있기 쉬워요. 여기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뿐만 아니라 각종 기생충 알도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농약 잔여물도 문제예요. 농약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농약이 간에 축적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입 과일은 방부제나 왁스 성분이 껍질에 묻어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채소와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기. 베이킹소다 물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큰술에 5분간 담가두었다가 헹구기. 껍질째 먹는 과일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헹구기. 잎채소는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씻기. 이렇게 하시면 95% 이상의 세균과 농약을 제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조개젓과 발효 해산물 발효의 함정. 조개젓, 새우젓, 멸치젓 같은 젓갈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죠.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조개젓에서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주 발견됩니다. 2019년에는 중국산 조개젓 때문에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기도 했어요. A형 간염은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빠르지만 50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간부전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젓갈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을 제한해야 하는데 젓갈을 많이 드시면 복수가 차거나 간성 혼수가 올 수도 있어요. 젓갈류를 드시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만든 것만 구입.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빨리 드시기. 하루 1큰술 이하로 소량만 섭취. 가능하면 끓인 요리에 넣어서 드시기.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간과 관련해서는 간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서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간세포가 손상되어도 빠르게 재생되지만 50세 이후에는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면역력 감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요. 젊을 때는 이겨낼 수 있었던 감염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독 능력 저하,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나 농약 같은 유해 물질이 몸에 축적되기 쉬워져요. 기존 질환의 영양,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면 간암 위험이 더욱 높아져요. 그래서 50세 이상 분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안전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조리법만 바꿔도 충분히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안전한 조리법 가이드. 생선류. 민물고기, 매운탕, 구이, 조림으로. 바닥고기, 회로 드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횟집에서만. 냉동 후 해동한 회는 피하세요. 내장류. 소간 볶음이나 전골로 완전히 익혀서. 선지 팔팔 끓는 국물에 충분히 데쳐서. 곱창 구이할 때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해산물. 굴, 굴전, 굴국밥으로. 조개찜이나 칼국수에 넣어서. 새우 삶거나 구워서. 채소 관리법.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베이킹소다 물에 5분간 담가두기. 소금물로 헹구기. 한 장씩 떼어내서 씻기.
주방에서 지켜야 할 위생수칙. 도마 분리 사용. 생고기용 도마와 채소용 도마를 따로 준비하세요. 사용 후에는 뜨거운 물과 세제로 깨끗이 씻으세요. 칼 소독. 생고기를 자른 칼로 다른 음식을 자르지 마세요. 사용 후에는 끓는 물로 소독하세요. 손 씻기. 요리 전후 생고기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해요. 보관법. 생고기와 생선은 냉동실에 보관. 개봉한 젓갈류는 냉장실에 보관하고 빨리 드세요. 채소는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냉장 보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 건강 습관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폭식이나 과식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금주. 술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B형, C형 간염이 있으면 절대 금주하세요. 체중 관리. 비만은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해요. 정기 검진.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간염 바이러스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간암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생존율도 낮은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 박씨 어르신은 매년 겨울이면 민물고기 회를 즐겨 드셨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건 이런 걸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황달이 와서 병원에 가셨더니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디스토마 감염이 원인이라고 하셨죠. 또 다른 분은 평생 간에는 간이라는 믿음으로 소간을 날로 드셨는데 결국 간염에 걸리고 그것이 강경변으로 다시 간암으로 발전했어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냉장고 점검하기. 혹시 민물고기나 날 것으로 드실 예정인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젓갈류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점검하세요. 장보기 습관 바꾸기. 횟집에서는 바닥고기 회만 주문하세요. 내장류를 사실 때는 신선한 것으로 골라서 완전히 익혀 드세요.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어르신들께 민물고기 회의 위험성을 알려드리세요. 요리법 바꾸기. 생으로 드시던 음식들을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맛도 좋고 안전한 조리법들이 많이 있어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면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AST, ALT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또한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보균자가 많은 나라예요. 자신도 모르게 보균자인 경우가 있어서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세요. 간의 크기나 모양, 혹시 종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민물고기회 간디스토마 기생충으로 간암 유발. 동물 내장 생식 각종 기생충과 세균으로 간 손상. 굴조개류 생식 비브리오균 A형 간염으로 간 기능 저하. 덜 씻은 채소과의 세균과 농약으로 간의 부담. 조개젓발효 해산물 A형 간염 집단 감염 위험. 이 5가지만 피하시거나 안전하게 조리해서 드셔도 간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해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하시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